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혼인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지만 2년 넘게 여자친구와 동거를 하고 있는 30대 직장인입니다. 연애 기간까지 포함하면 여자친구와는 5년 넘게 교제 중입니다. 2년 전에 결혼식을 올리려고 하였으나 어머니께서 갑작스럽게 쓰러지시면서 최근까지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그러면서 어머니께서 퇴원하시면 결혼식을 잡으려고 하였는데 얼마 전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이런 제 사정을 이해하고 기다려준 여자친구한테 너무 고마웠고 어머니도 돌아가시기 전에 여자친구한테 잘해주라고 하셨습니다. 저보다도 더 자주 어머니 병문안도 가고 전화도 드려준 그런 여자친구입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셨고 어느 정도 마음의 안정이 오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여자친구에게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결혼 관련해서 너가 원하는 대로 해주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는 어떠한 대가를 바래서 기다려준 것도 어머니께도 잘한 게 아니라며 그냥 평범하게 남들 하는 것처럼 하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참고로 저희 아버지는 제가 초등학생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습니다. 결혼 관련된 내용들은 여자친구와 상의를 끝내고 주말에 예비 장모님을 만나려 갔습니다. 17살이라는 일은 나이에 여자친구를 낳으셨던 장모님은 저하고 9살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누나 같고 때로는 친구 같고 때로는 엄마 같은 분이셨습니다. 여자친구와 상의되었던 모든 내용들은 장모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장모님께서는 저희 어머니도 같이 보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아쉽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마 하늘에서 제일 기뻐하시며 보실 거라고 행복한 결혼식이 될 수 있게 준비를 잘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조심스럽게 집에 관련해서 물어보셨습니다. 장모님도 장인어른이 돌아가신 지도 한참 되었고 외동딸이었던 여자친구가 저랑 동거 시작하면서 혼자 지내셨는데 아마 많이 외롭고 마음이 힘드셨던 것 같았습니다. 신혼집을 지금 그 원룸에서 그냥 이어서 간다고 했는데 만약 여유가 된다면 좀 더 큰 집으로 가서 같이 살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신혼집에 들어가서 같이 살자는 것이 염치가 없는 행동인 것을 알지만 저희가 결혼식만 안 했을 뿐 부부로 산 지도 2년이 넘어가고 있으니 조심스럽게 부탁한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자친구만 괜찮으면 언제든지 환영이라고 하였습니다. 여자친구도 저한테 말을 하고 싶었는데 꽤나 오랫동안 고민하고 참았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같이 살 집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야 장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는 집 월세도 줄이고 하루라도 빨리 같이 살아야 안정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집을 알아보고 이사할 때까지만 해도 아주 좋았습니다. 처음에는 다소 차려입어야 하는 복장 때문에 불편하다고 하시길래 편하게 입으시라고 하였습니다. 그랬더니 노브라의 얇은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 사이로 속살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등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든 상황이 많이 연출되었습니다. 아내에게 장모님께서 집에서 입을 수 있는 편한 옷을 사드리라고 돌려서 말을 하였지만 장모님은 필요 없다며 안 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솔직하게 상황을 말했지만 우리의 엄마니까 그냥 편하게 웃고 넘기면 안 되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아들이 되었는데 엄마 가슴 본다고 돌출이 된다고 문제될 거 없지 않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차마 거기서 아니라고 자극된다고 말할 수도 없고 일단 알았다고 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불편한 점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에서 영화를 보다가도 다소 수위가 높은 장면이 나오면 저도 모르게 신체적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런데 장모님께서는 우리 아들 건강하다면서 곧 손주가 올 것 같다며 기대가 된다고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농담이시겠지만 부끄럽고 당황스럽습니다. 한 번은 자다가 새벽에 화장실 문을 열고 들어가 아무 생각 없이 바지를 내리고 변기에 앉았는데
장모님께서 욕조에서 반신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미 저도 볼일 보는 중이라서 바로 나갈 수도 없었고 어찌나 민망하던지 그 상황은 지금 생각해도 식은땀이 다 납니다. 그날 이후로 장모님은 이미 다 본 사이인데 뭐 어떠냐며 제가 화장실에 있어도 수시로 들어오십니다. 가끔 지나가시면서 우리 아들 건강하네 그러시며 중요 부위를 만지고 가시기도 합니다. 그럴 때 신체에 변화라도 오는 경우에는 아내가 집에 없으니 엄마가 도와줘야 되나 이러시며 장난을 치시는데 정말 미치겠습니다. 편하게 대해주시니 정말 감사하고 좋은 일이지만 점점 더 도가 지나친 장난들을 하십니다. 게다가 이제는 터치까지 하시니 너무 곤란하고 힘듭니다. 아내는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그냥 편하게 장난을 받아주라고 합니다. 그럼 장모님께서 우리 아들 실안에 지러면서 만지시면 제가 우리 엄마 가슴이 풍만하네 기러면서 만지면 맞장난으로 받아줄 수 있는 건가요? 정말 입장 바꿔서 시아버지가 며느리를 터치하며 실하다고 하면 아마 바로 같이 못 살겠다고 할 것입니다. 본인 입장이 아니라고, 본인 엄마라고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말 같이 사는 건 좋습니다. 다만 좀 더 예의가 지켜지는 삶을 원합니다. 좋은 방법을 알려주세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사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혼해서 너무 행복한 여자입니다. 사람마다 사연마다 여러 가지 이혼이 있겠지만 저에게 이혼은 너무나 간절한 소원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분들이 보신다면 결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셨으면 하는 마음의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는 1984년도 중매로 만나서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두 아이를 낳았고 약 35년간 결혼을 끝내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첫째가 먼저 결혼하고 둘째 결혼식 끝나고 나오는 길에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하였습니다. 그날로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저의 이런 행동에 자식들은 당황해하다가 엄마의 결정을 존중한다며 오히려 남편 보고 이제 엄마랑 이혼해 주라고 하였습니다. 제 결정을 응원해주는 자식들이 너무 고마웠고 헛살지 않은 것 같아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제가 약 35년간 지내온 결혼 생활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가정폭력입니다. 결혼하고 첫째, 둘째 낳을 때까지만 해도 폭력을 휘두르는 그런 남편은 아니었습니다. IMF가 오면서 하던 공장은 무섭게 돌아오는 어음으로 부도가 났고 주변에서 빌렸던 수많은 빚 때문에 거의 모든 것을 뺏기고 길거리로 내버려졌습니다. 그래도 저는 희망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혼 시작할 때도 둘 다 한 푼도 없이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남편은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한동안 술에 빠져 살았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기 시작했고 한동안은 돈 문제로 싸우게 되었고 그렇게 폭력은 시작되었습니다. 저한테도 애들한테도 말입니다. 제가 차라리 나만 때리라고 하면서 애들은 제발 때리지 말아달라고 부탁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 후로는 애들은 안 때렸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2002년 월드컵 때 남들은 축구로 소리 지르고 응원할 때 저는 남이 들을까 싶어서 조용히 입 막고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왜 싸우고 왜 맞았는지 이유는 기억이 나지 않지만 가끔 TV에서 월드컵 명장면을 보여줄 때마다 트라우마처럼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힘들고 슬퍼도 버텼던 것은 애들 때문입니다. 이혼한 부모의 자녀들이라는 소리. 손가락질을 안 받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두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둘째가 결혼하는 날에 이혼하자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물론 IMF 시절에 힘들었던 가정 환경이 많이 좋아진 후에는 남편이 진심으로 사과도 하고 그 후로는 폭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번 남은 상처가 쉽게 지워지지 않듯이
제 마음속에는 흉터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아무리 잘해줘도 쉽게 잊어지지도 않았고 즐겁지도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웃고 있지만 웃는 게 아닌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저의 결혼 생활을 끝이 났습니다. 당연히 평생을 같이 할 줄 알았던 남편과 남남이 되었습니다. 조금 시원섭섭하기도 하고 이제는 이 세상을 혼자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 두렵기도 하였지만 그렇다고 행복하지 않는 삶을 이어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처음으로 돈을 벌기 위해서 하루 5시간 이상 서 있는 마트 캐셔로 취업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20년 만에 화장품이라는 것도 사보았습니다. 젊었을 때 좋아했던 노래도 찾아서 듣게 되었습니다. 참 사소한 것들이지만 행복이란 이런 거라고 느꼈습니다. 얼마 전에는 제 생일이어서 두 아들과 며느리, 손주가 제 집으로 놀려왔습니다. 15평의 작은 빌라였지만 자식들이 오니 너무 반가웠습니다. 그놈의 돈 때문에 맞고 살았고 눈치를 보았기에 마음 편히 자식들 용돈 한 번 준 적이 없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용돈을 주니 너무나 기분이 좋았고 이래서 일하지 싶었습니다. 지금도 오전에는 건물 청소 및 분리수거하고 늦은 오후부터는 마트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노인연금, 보험연금을 받다 보니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조금 더 시간적인, 경제적인 여유를 가지게 된다면 작은 카페를 하나 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주말이면 바리스타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제 노년이 슬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늙기 전에 지금이라도 잃어버린 저를 찾아갈 수 있다는 것도 새로운 꿈을 꾸고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행복합니다. 아직은 모아놓은 돈도 얼마 없지만 그래도 키워야 할 자식이 없고 그저 제 한 몸이 쉴 수 있는 곳과 먹을 것만 있으면 되기에 부담도 없습니다. 두 아이들이 같이 살자고는 하지만 아직 몸도 건강하고 저 혼자서도 충분히 지낼 수 있기에 부담 주고 싶지 않아서 싫다고 하였습니다. 매일매일 손주들 보는 재미도 있겠지만 특히 며느리에게 부담이 될 거라는 것을 잘 알기에 거절하였습니다. 다만 이혼하면서 마음에 가장 걸리는 부분은 아들들이 남편하고도 연을 끊었다는 것입니다. 아들들도 마음의 상처가 적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괜히 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아서 아들들에게도 전 남편에게도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아주 가끔 전 남편에게 안부차 연락을 합니다. 잘 지낸다고는 하지만 목소리에서 외로움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만나서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조용히 다시 합치면 안 되냐고 물었지만 정중히 거절하였고 정심심하면 친구로 지내자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집에만 있지만 말고 나가서 친구들도 만들고 사람들과 어울려 보라고 하였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평생 가족들을 위해서 고생한 거는 잘 알고 있으니 이제는 쉬어도 된다고 하였습니다. 제가 이혼하고 나오면서 현금 1억 외에는 전부 다 두고 나왔습니다. 남편이 정말 평생을 고생해서 벌은 것도 알고 있고 결국 나중에는 자식들에게 갈 것들인데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돈 욕심까지 부리며 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이 불행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남편과 제가 위기를 넘기는 능력이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부부도 역시 초보 남편이었고 초보 아내였던 것입니다. 결혼을 하시면 분명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도 오실 겁니다. 그러면서 힘든 순간도 찾아올 겁니다. 그 힘든 순간을 잘 넘기는 여유와 배려가 부부 모두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결혼 생활이 되기를 희망하며 사연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꾹꾹. 알림 설정도 꾹꾹 눌러주세요.